매주 월요일 2부 꾸며드리고 있죠. 이재호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는 직격 토론 시간입니다. 최진봉 교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정상 이재호 전 의원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 분은 스튜디오에, 한 분은 전화에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오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쪽 사정이 좀 있어서. 자, 주말 사이에 두 인물이 화제의 중심에 떠올라 있습니다. 한 분은 전광훈 목사, 한 분은 김원웅 광복회장. 차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광훈 목사부터 얘기할 텐데 이재호 전 의원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나요? 예. 어떤 분이에요? 알죠. 어떤 분이에요? 좋은 목사님이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런 점, 그렇게 또 말하면 또 그렇게 지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또 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성직자로서 자기 양심을 걸고,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서 안 된다는 사명감에서 또 하는 이야기니까, 또 그건 그대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무조건 다 이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죠. 이제 최 교수께서 토론해 보세요. 뭐 지금 제가 이재호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 뭐 전광훈 목사가 그거는 저는 뭐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뭐 그 전광훈 목사 변호인 측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보석도 지금 취소해달라고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요, 13일 날 사랑제일교회 폐쇄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네. 14일 날 사랑제일교회 신도나 방문자 코로나19 검사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게 15일 날 전광훈 목사가 직접 연단에 올라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한테 성북구에서 코로나 그 격리자로, 그러니까 자가 격리자로 통보됐다는 걸, 정화 격리자로 분류됐다는 걸 통보받았다. 그런 발언을 해요. 본인이 거기.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집에 돌아와서 오후 6시쯤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행안부 같은 경우도 15일 날 성북구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 직접 방문을 해서 자가 격리 통지서를 전달을 했고, 이후에 2시간 이후에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팩스를 통해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문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전광훈 목사는 지금 확진자로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됐으면 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같이 연단에 또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 본인 마스크도 빼시고 연설을 크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비말이 튈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가격리자라는 통보를 받은 즉시 저는 당연히 연단에 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최 교수님 말씀은 한쪽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이 있어서 코로나19 예방에 방해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전 목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 목사가 반문재인 대중집회를 선동하고 대중집회를 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코로나를 앞세우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죠.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그날 적어도 10만이 넘는 과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정부가 전 목사를 코로나로 인해서 잡아가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반문재인 투쟁 선봉에 섰기 때문에 잡아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이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전 목사가 코로나 예방을 어기고 그 위험이 있는데 이걸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뭐 윤석열 잡아가려고 하고 또 최재형 검사원장 잡아가려고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공포스러울 정도로 탄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일환으로 전광훈도
잘 걸렸다 해서 탄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께서도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와 그 교회 측이 이런저런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그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야기할 때 인정은 하시느냐고요? 그건 코로나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정부 발표만 갖고 지금 못 믿잖아요. 못 믿겠다 그것도. 예. 자, 그래. 최 정부 교수 발표를 못 믿는데. 알겠습니다. 만약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 점은 잘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다시 이재호 전 의원 말씀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탄압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건 철저하게 방역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8.15 집회 같은 경우도 100명 모이도록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호 전 의원 말씀은 10만이 모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10,000명 정도 모인 걸로 언론 보도를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100명 모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음식 나눠 드신 분도 계셨고 옆에 2m 이상 거리 뛰기도 전혀 안 됐어요. 문제는 그 안에서 집회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그러다가 감염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전국에서 또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지역에 내려가서 오늘도 뉴스에 보면 포항에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 그 정광훈 목사가 심우하는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5박 6일 동안 합숙도 하셨대요. 그런데 확진되니까 도망가시다가 몇 시간 만에 또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재호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는 장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사안은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8.15 광화문 집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4월부터 예고돼 있었던 거고 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정말 잘했다면 지금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정치를 했다면 8.15 광복절 집회 같은 게 있겠어요. 그 원인을 정부가 반성할 줄 알아야지. 방역은 방역대로 하라 이거예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15 집회 자체를 무슨 마치 그런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정부가 몰고 가는데 8.15 같은 집회가 왜 있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만 해도 부동산 문제라든지 사법개혁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라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과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점을 정부가 반성할 줄 알아야지. 최 교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갑시다.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정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100명, 200명, 300명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좀 시간을 두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라면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건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그건 잠깐만요. 지지자들이 할 소리죠. 이재호 전 의원님 잠깐만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견해 표명이라는 주장과 방역 지침 뭐 여러 가지 어긴 그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는 주장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논란이 되는 분이 광복회장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이재호 전 의원께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김원웅 전 의원을 잘 아는데 국회의원도 같이 해봤고 김원웅 광복회장의 논리대로 하려면 5.16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유신 독재한 박정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그때 근무하는 공직자들, 그 사람들, 그럼 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군인들, 군사 쿠데타 했던 군인들, 유신 정권에 앞잡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동작동에 묻히면 그거 다 파내야 되겠네요. 그럼 또 본인 스스로 군사 정권에 부역한 사람 아닙니까? 군사 정권의 본당인 공화당의 대를 이은 전두환 당, 박정희 당 전두환 그 당의 그 여당의 김원웅 의원이 젊은 시절에 그거 다 부격했지 않습니까? 당직자 출신이었죠. 그거 다 조직국장, 청년국장하고 집권 여당의 핵심 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내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나는
친일파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건 그건 뭐 역사적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예. 언제 예. 지금 그렇다고 뭐 일본 편들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일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그렇게 김원웅 회장식으로 그런 식으로 재단을 해갖고 하면 그럼 이제 친일 정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군사 정권 좋다 그러면 이제 친일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 다음에 군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가려내자. 그럼 제일 먼저 가려내야 될 사람이 김원웅 씨 아니에요? 자, 최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재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원웅 회장의 발언은 광복 회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광복 회장이라면 또 본인의 부친과 모친이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모친과 부친이. 그런 예. 상황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 친일에 대해서 예.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재호 전원님 말씀하신 파묘 문제나 이런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국민적 여론을 모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회에도 그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지는 지금 김원웅 회장은 그렇게 이슈를 던졌지만 예. 꼭 그 김원웅 회장이 얘기한 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컨대 그 각각의 현충원에 묻혀 있는 분들의 행적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든 네. 와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만들고 예. 그분이 친일 행적한 것을 알리고 그런 방식으로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그 들고요.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또 얘기해 주신 건데 예. 지금 또 하나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이제 애국가 예, 맞습니다. 안익태 예, 선생에 그렇죠. 대한 문제 제기. 예, 그렇습니다. 차제 애국가도 바꾸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최 교수 의견부터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국가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불러왔고 국가로 사용해 왔는데 물론 예.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가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원웅 회장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국민 전체 의견은 조금 더 모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호 전 의원 국립묘지법 예. 개정 문제하고 애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 두 가지에 대한 의견 얘기해 보세요. 뭐다 지금 최 교수 말대로 그거는 공론화해야 되고 국민이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석에서 뭐 술집에 앉아서 김원웅 회장이 그런 이야기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광복 회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을 떠나도 뭐 대한민국의 광복 회자이지 광복 회장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광복 회장이 아니잖아요. 예. 광복 회자라는 것도 공직인데 공직에서 그렇게 국민들을 편가르고 그리고 애국가 문제도 애국가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가는 그건 뭐 적분이 쓴 건데 그게 뭐 미국이나 영국 딴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70년 동안 부를 때 뭐 안익태 씨 작곡했는 거 모르는 거 불렀나요? 근데 그걸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예. 그건 사실을 좀 가려갖고 그야말로 문제 제기를 광복회가 다른 자리에서 해야지 8.15 75주년 기념식 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을 편가른다고 더 되는 거겠어요. 네. 진짜 친일파를 가려내지도 못하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그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 등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공론화해라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만주국 노래하는 데서 뭐 그거 합창 지휘했다는 건 아닙니까? 예, 독일 현지에서. 독일에서 예. 그렇다. 그런 정도를 갖고 반역자로 몰고 반애국자로 몰면 김원웅 씨는 오히려 군사 정권의 유신 정권에 충성한 것만 하면 옛날에 학도병들 나가라고 일제 때 그 선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한 반애국적 행동이죠. 자, 최 교수. 그러니까 나라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양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좀 말은. 답변해 보시면서 예. 이재호 전 의원은 지금 거듭해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 당직 경험을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행적이나 이 부분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 사실을 부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은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적을 한 건 맞다라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보통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좀 부인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거 뭐 저는 그분의 행적 자체를 옹호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분의
행적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친일 행적을 우리가 그럼 완전히 그러면 청산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보고 국회에서도 깊이 있게 이분에서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친일파 청산에 도움이 될지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친일 행위를 미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친일 행위를 그냥 다 덮어두자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라가 발전해 나가려면 그 부분은 사실대로 가려서 어디까지가 친일인지 아니고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갖고 우리들이 정말로 국민 통합의 시장이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광복회자이지. 아니 광복회자에 무슨 자기 기분 풀이하는 데입니까? 네. 오늘 전화 연결 현장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재호 전 의원 얘기하신 것과 또 최진봉 교수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대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친일 청산의 과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인 쟁점으로 하나는 이미 국회에 떠올라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개정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정말 지금부터 심사숙고 토론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애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이건 아직 국회에 무슨 공식 결의 의견서가 나왔다거나 이런 건 아닌 상태니까요. 논의의 초입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이재호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